이게 이제 나는 고난도 문제 두 종류로 구분하거든. 학생들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예 풀이를 생각을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근데 아예 풀이를 생각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진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질문하는 문제들 중에서 아 졸라 귀찮다 이거 언제 하고 있지?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본인 힘으로 풀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요. 저도 하기 싫은 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의 특징은 함수값을 여러 개 물어보기 때문에 함수 fx를 확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나 조건만 보고. 가 조건은 뭐예요?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게 대우 명제가 y가 같으면 x가 같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가 대응한다. 1대1 함수 조건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잘 보시면 의심스럽잖아 벌써. 아니 x가 자연수인데 무슨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인 척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x가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총 3개의 식이 있을 뿐인데 그걸 주기 싫으니까 그걸 주면 좀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으니까 나름 숨겨놓는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아씨 따로 써야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항에서 이렇게 쓸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3개의 조건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확정하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함수값 하나라도 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얘가 좀 눈에 들어왔어야 될 것 같아요. 6이나 빼잖아요. 6을 빼면 7이어야만 자연수가 가능하거든요. F 인버스 3이 7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F7은 3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어딜 지칭하는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냥 써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F7은 3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F서클 F의 3이 1인 것도 아는 거죠. 7 빼기 6이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4도 꽤 큰 수를 빼는 거거든? 맞잖아. 예. 그래서 F 인버스 2가 6 같은 거 1 가능성이 높죠. 맞죠? 예. 그래서 F 서클 F의 2를 2라고 해보고 싶어요. 사실 1도 안 되기도 하고 1이 안 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구조가 이러니까. 근데 뭐 확신할 순 없죠. 이건 확신할 순 없는데 근데 아무튼 유력하긴 합니다. 유력하긴 하다. F서클 F의 2는 일단 1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F서클 F의 3이 이미 1이잖아요. 1대1이라면. 그죠? 1대1끼리 합성하면 1대1이에요. 예, 그러니까 1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F서클 F2를 2부터 검토를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뭔가 해보는 걸 주저하지 마. 주저하면 문제 못 풀어. 알겠어? 2라고 간주를 해보자고. 그러면 F 인버스 2는 6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아니면 나중에 바꾸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아니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제 다른 색 화살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럼 F2는 6이 F 인버스 2는 6이니까 F6은 2다 이거고요. 예. 같은 이유로 F 서클 F에 2를 잠깐만 좀 더 하고요. 예. 헷갈리네 나도 써놓을게요. 이게 헷갈리니까 2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F6은 2여야 되네요. 6이 2로 간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F서클 F2가 2가 되려면 F6은 2여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F6은 2다. 이걸 읽겠습니다. F6은 2다. 이거 맞죠? 이거 맞는 얘기고. 이미 그어놨죠. F6은 2가 아니라 F2는 6 아니에요? F2는 6이요. 죄송합니다. 그죠? F2가 6이어야 F서클 F2가 2가 됩니다. 6이 2로 가기 때문에. 맞죠? 예. 이거 2였어요. 여기까지 하셨죠? 저 파란색은 뭐야? 파란색은 혹시 아니면 되돌리려고 그냥 그렇다고 간주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색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확인하려고 파란색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맞으면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이래요. 이게 일단 한번 던지기를 안 해보면 문제 안 풀린 경우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오류가 생겨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그냥 일단 이렇다고 해보자 이러고 푸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볼펜 사용 가능하면 시험 때 볼펜으로 이렇게 해놓고 연필로 조금씩 그어가지고 망하면 지우고 다시 하고 망하면 지우고 근데 확실한 게 나오면 볼펜을 긋고 안 확실하면 연필로 긋고 해가지고 망하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근거이시 선택을 했었는데 이것도 던지기로 했었나? 모르겠네. 이것도 그냥 던지기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F7이 3으로 가고 F6이 2로 갔잖아요. 그래서 F5가 1로 가지 않을까. 이 세 개의 규칙이 이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추측을 하고 F서클 F에 1이 그러면 3이 되죠. 맞잖아. F 인버스 1을 제가 5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F1은 7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F1을 7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임의로 간주한 거 두 개만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나머지는 임의로 간주한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면 남은 게요. 4하고 5만 남았잖아요. 근데 F5가 1로 갔으니까 얘가 결정되네요. F4가 5여야 돼요. 아까 F3을 1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F3이 5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F3이 5로 가야 F5가 1로 갔기 때문에 얘가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되죠? 그럼 남은 화살표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 안 그어지냐? 이렇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다 1대1로 만나고 있고요. 문제의 조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나머지 조건 없잖아요. 예, 맞게 나온 거예요.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예, 재수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해서 지워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한 번에 됐습니다. 한 번에 돼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가 됐든가 일단 시도를 해보라는 거야.
어차피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문제 조건을 보고 아 이거네 이런 결론 안 나와요. 하다 보면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유력한 걸 먼저 선택할수록 실제 시험 때 점수를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은데 나 같으면 나중에 풉니다. 이런 거 이건 급하게 정답 빼려고 하다가 시험 조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나중에 푸는 게 낫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함수가 확정됐고 문제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값만 구하시면 되겠죠. F1은 7이고 F 인버스 한 4니까 8입니다. 그 다음에 F 한 4니까 12예요. 그럼 답은 27 되겠습니다. 됐니? 넘어가 되겠죠? 이제 여길 진입했다고? 대단한데? 305번 실수 전체. 근데 이 함수 이해도가 학생마다 차이가 되게 많이 커가지고 굳이 빠르게 할 마음 없었어요. 없었고 질문을 던져보고 잘 모르는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은 지금 정리를 안 해놓으면 뒷교재에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져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잘 모르는 게 있으시면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함수 F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그냥 어떤 실수가 집합 A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들어있다면 0을 출력하고 들어있지 않다면 1을 출력한 함수인 거죠. 이해됐죠? 네. 기억은 틀렸죠? 왜냐면 R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A는 R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A가 R이라면 모든 실수가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0밖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동그라미 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매몰돼서 A가 R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집합을 정의할 때 서로 같은 집합까지도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었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속해 있어서 더 작다는 느낌을 어떤 단어를 보고 받으셔야 되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단어를 보고 받으셔야 돼요. 부분집합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부분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는 단어를 보고 같을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해야지 작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죠? 예. 이런 거 좀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이 나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우리가 언어 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니은 볼게요. FAX는 1-F 여집합, 그러니까 A 여집합이라고.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맞죠?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할걸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1 나오면 하나가 0이 나오죠. 하나가 0이 나오면 하나가 1이 나오죠. 그래서 합이 1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판정이 편하죠. 그렇잖아요. 이래서 뭔가를 뺀 거다 이거보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B가 R의 부분집합일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소는 전부 다 얘를 뭐가 되게 할 거예요? 0이 되게 할 거예요. 맞잖아. 예. 여기 있는 원소는 얘도 0이 되게 하고 얘도 0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원소는 얘는 0이 되게 하지만 얘는 1이 되게 할 거예요. 근데 곱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참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것도 무슨 풀이법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 책에 더 있을 것 같아요?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307번. 얘도 fx를 t로 취한해서 풀면 되니까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fx의 그래프만 있으면 되네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그죠? 예.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소수 부분의 그래프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이걸 그려드릴 텐데 4x죠. 그럼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좀 눈금이 너무 멀다. 좀 더 가깝게 해볼게요. 네. 그래프가 너무 커져서 보기가 오히려 불편해지니까. 눈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뭐 아이패드 가지고 시험 때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지금 y는 4x의 그래프거든요. 자, 지금 표시하는 위치를 보세요. 4분의 1,1이에요 4분의 2,2입니다 4분의 3,3이고요 4분의 4,1,4죠 근데 4x 마이너스 가우스 4x라는 것은 소수 부분만 표현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써주면 이게 1, 2, 3, 4잖아요. 여기는 1 더하기 소수 부분 이런 꼴이죠. 여기는 2 더하기 소수 부분 이런 형태인 거죠. 2점 얼마 여기는 3 더하기 소수 부분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구간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세 번째 구간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네 번째 구간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막 구간 존나 나눠 쓰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정수 부분만 다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필요한 거지. 왜냐면 언제 정수 부분이 바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이 상황을 꼭 이렇게 그려봐야만 아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게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맵고 뜨겁게가 절찬 스트리밍 중이래요. 예. 저게 뭐냐 근데? 여긴 포함되고 여긴 포함 안되고 여긴 포함되고 여긴 포함 안되고 소수 부분이니까 여긴 포함되고 포함 안되고 포함되고 포함 안되고 주의! 여기 있어야 된다. 이게 등호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 푸는데 딱히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서술형 답안 그리고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요점 빼먹으면 감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fx를 t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ft는 t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x를 그려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발생합니다. 마지막 점은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각각 0과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할게요. t가 될 수 있는 게 0하고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러면 fx는 0, fx는 알파, fx는 베타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fx는 0은 y는 0과의 교점이니까 이 점 빼먹으면 틀렸겠죠. 네, 5개. 여기서 몇 개? 4개. 여기서 4개. 아마 질문이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왜 12가 아니에요? 이거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같네요. 물론 이제 뭐 가우스만 보면 가우스 포비아 있나? 어려워 뭐 이런 애들 있는데 뭐 어려워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08번. 재밌는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를 이미 줬어요. 그리고 gx를 맞추라는 얘기잖아. 이거 맞췄니?
그냥 이 두 개를 보고 gx는 무엇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잘 생각해봐. 직선에 합성하면 무조건 직선이야. 그럼 이 두 개의 함수의 모든 구간에서 다 직선의 형태지. 꺾여진 직선이라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gx도 반드시 직선이어야 돼. 그러니까 고일 합성함수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곡선의 사이에 섞지 않습니다. 곡선을 섞으려면 도함수의 개념이 필요해요. 직선을 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구간의 처음과 끝만 가지고 이어주면 원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닙니다. 맞게 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0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gx를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보게요. 나 풀어놓고도 어떻게 설명하지 싶었거든요. 예. 설득력이 있길 바랍니다. gx를 만드는 과정이. 자, 0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된다고 했는데 어디를 먼저 통과하냐? 합성함수를 보면 f를 먼저 통과하죠. 그럼 0에서 1 사이에서 얘가 어디로 2에서 1로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2에서 1까지를 관찰했을 때 뭐가 됐으니까? 0에서 2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먼저 그려야 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얘는 이 2에서 1로 오는 과정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죠? 2에서 1로 오면 0에서 2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화살표 뺄게요. 이렇게요. 그냥 끄트머니 점만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두 번째는요. 1에서 2는 뭘까요? 1에서 2면 얘가 1로 고정이죠. 맞잖아요. 네. x가 1에서 2면 1로 고정인데 1로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fx가 1로 고정이니까 이거 우리 생각 안 해도 돼요. 여기만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 않나? 예. 네. 여기만 생각해보면 1에서 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얘가 2에서 0으로 빠지는 거라서 참 설명이 어렵네요. 예. 그냥 이거인 거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 예,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얘를 그려주고 합성을 해보라고 하면 얘를 다 그릴 거란 말이지. 예. 근데 오히려 합성된 걸 그려주고 gx를 그리라고 하면 이게 좀 쉽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보면 학생들이 결국은 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것처럼 결국은 다 합니다. 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식으로 했을 때 실제로 뭐 시험에서 찾을 수도 없을 거니까 오히려 이 gx에 뭐가 있었길래 이해가 됐을까 맞추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 다시 가볼게요. 그림 그래놓고 설명한 거긴 하지만 알겠죠? 네. 0에서 2 사이에서 0에서 1까지 가면 얘가 2에서 1까지 간단 말이지. 근데 2에서 1까지를 읽었을 때 0에서 2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맞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gx를 먼저 읽어야 되니까 1에서 2까지 갈 때 gx가 2에서 0으로 떨어져야 얘가 어차피 1로 고정되어 있다가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1로 그냥 고정되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점이야. 합성함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기서 떨어지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예, 떨어지는 것만 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gx처럼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거지. 하나의 점의 값이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어차피 짬이 차면 다 찾게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방정식의 의미요. 이거를 G서클 GX를 물론 그리기도 쉽잖아. 그려서 풀어도 돼. 그럼 답은 4개지. 아까 은서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합성하면 이거잖아. 그럼 Y는 X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다 해서 답 고르면 되잖아. 맞아. 그런데 GX가 조금 더 복잡하다면
합성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합성을 안 하고 답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맞죠? 예. 이걸 가끔 어떻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거잖아. 네. 그럼 양변의 g의 인버스 x를 합성해봐. 그럼 이거잖아. 네. 하면 안 돼요. 이거 역함수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무슨 g 인버스 x를 합성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다고. 야, 그냥 g 인버스 x가 존재한다고 쳐봐. 알았지? 그래서 그게 존재한다고 치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교점을 세보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니까 4개야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답이 나오는 풀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고. 아, 그렇군요. 그냥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치고 풀면 되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잖아. 맞아 안 맞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풀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표현이 틀렸지. 자, 얘를 바라보는, 제가 이 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 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얘는 연립방정식에서 y를 소거한 겁니다. y는 gx와 x는 gy라는 연립방정식에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y를 소거하면 저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그럼 x는 gy는 뭐예요? y는 gx를 y는 x에 대칭시키네죠. 그래서 얘는 사실 역함수가 아니고 x는 gy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교점하고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개입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G 인버스 X 때리는 순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이걸 보고 이걸 스스로 생각해내는 학생은 지금까지 본 적 없습니다. 아무도 이걸 생각해내지 못하더라고. 저 식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대신 생각해 드렸으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GX의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 합성을 무리해서 하지 말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연립방정식에서 y가 소거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두 개의 식을 쓴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의 곡선은 y는 x에 대칭된 거니까 복잡한 걸 합성하는 것보다 걔를 y는 x에 대칭시키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풀이의 옵션을 더 여러 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편리한 걸 선택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310번. 뭐 물어보고 있어요? 뭘 물어보냐? 뭐 물어보냐고. 함수의 상등 물어보잖아. f는 g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함수의 상등을 물어보니까 x가 정의역이니까 정의역은 이미 일치하고요. 공역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역 이야기 없으면 공역이 없는 게 아니고 공역을 실수 전체로 보는 겁니다. 공역이 실수인 경우에 언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역까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일치하니까 뭐만 일치하면 되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만 일치하면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방정식 fx는 gx를 풀어서 문제에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한 상태니까. 이 둘을 풀어보면 이게 될 거고 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x는 마이하고 2하고 a하고 3개 나온다고. 여기까지 알았니? 자, 이때 뭘 고민해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1이나 2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나 또는 2가 되는 경우,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A가 2도 아닌 경우, 두 개를 나눠야 될 것 같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과 2면 이거밖에 없다고 간주해도 되죠. 이걸 가지고 집합 X를 만들면 주의하셔야 될 게 저걸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정의의 원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1, 2,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동시에 갖는 거.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어요. 얘는 합이 8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봐도 만족하지 않죠. 예. 합이 2예요. 이때는 마일 2, 7개 나오겠죠. 공집합을 제외해야 되니까 마일 2, 마일 A, 그리고 2A, 그리고 마일 2A, 이렇게 총 7개가 나와요. 얘 합은 얼마 나오죠? 모든 원소의 합은 4A 더하기 4 나와요. 이게 8이라서 A는 1이고요. 이건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됐니? 이 K는 7이겠지. 저게 3개니까 집합 7개였잖아. 그래서 A 더하기 K는 답이 8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함수의 상등 조건을 물어본 문제였고요. 원래 함수가 제일 어렵다. 무슨 함수가 더 쉬워요? 단원 이름이 함수인 게 제일 어려워요. 유리 함수가 더 쉬울 거란 얘기예요. 무리 함수가 더 쉽고, 나는 심지어 삼각 함수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함수 단원이 더 불편합니다. 더 어렵고. 알겠죠? 네. 312번. 집합 X가 1, 2, 3, 4 4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Y는 1, 2, 3, 4, 5를 갖고 있습니다. A는 뭐냐면 뭘 원소로 가져요? 함수를 원소로 가져요. 어떤 함수를? F2가 F3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를,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함수 자체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B도 함수를 원소로 가져요. 무엇? 1대1 함수? 맞잖아요. 그죠? 예. 물어본 건 뭐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풀겠어요? 이렇게 풀겠죠. 이해하시죠? 예. A를 먼저 세볼게요. F2가 F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F3이 만약에 1이라면 F2도 1입니다. F3과 F2가 둘 다 1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1과 4만 만족하면 돼요. 얘는 1대1 아닙니다. 1과 4는 이 5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함수의 개수는 5의 제곱계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 F3이 2라면 이때는 F2가 1을 고를 수도 있고 2를 고를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고 나머지 원소는 마찬가지로 5의 제곱이겠죠? 2라고 쓰지 맙시다. 나중에 쓸게. F3이 3인 경우, 그럼 이거 해봐야 돼? 안 해봐도 되죠? 3 곱하기 5의 제곱이겠네? F3이 4인 경우 4 곱하기 5의 제곱이겠네? F3이 5인 경우 5 곱하기 5의 제곱이겠네? 5의 세제곱이겠죠? 실제로. 그죠? 이걸 다 더하는 게 NA예요. 이걸 다 더하면 15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375니까 NA가 375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두 번째, NP는 바로 구할 수 있죠. 1대1 함수를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120이겠네요. 세 번째, 이걸 고르면 돼요.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얘를 구할 거예요. 얘를 구할 건데 1번처럼 구하는데 1대1 조건을 제한 조건을 걸어주면 되죠. 그래서 F3이 1이다 라고 하면 F는 1로 고정이 되니까 이건 할 필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1대1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F3이 1이면 F2도 1이 되니까 1대1 조건이 깨져요. F3이 2이다 라고 하면 F2는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하고 1이 이미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3, 4, 5 중에 2개를 골라서 나머지 3, 4는 1,
1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6가지가 되겠네요. F3이 3이잖아요. 그럼 F2는 1, 2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똑같겠죠. F3이 4라고 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일 겁니다. F3이 5라고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일 거예요. 이걸 다 더해버리시면 60인데 이 60이 뭐예요? 얘죠. 이 정도면 함수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75 더하기 120 마이너스 60이에요. 그럼 43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우에서 못하면 중간고사 잘 보기 어렵다. 인정하시죠? 예.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낼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의 순열과 접은 난이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계승, 순열, 조합, 기호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교육과정상. 중2 때 배웠지 않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네. 314번 보겠습니다. 집합 A 1, 2에서 A도의 세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세 함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 상수함수가 뭐예요? 하나로만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려면 H나 G나 F 중에 적어도 하나가 상수함수여야 돼요. 합성 중에 뭔가 상수함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일단 이것부터 납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야, 상수함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다 1대1이었다는 얘기잖아. 원수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인 함수 3개를 합성하면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은 절대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상수함수가 될 수 없어요. 제 말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얘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을 듣고 H, G, F 중 적어도 하나는 상수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다 납득했나요? 여기까지 다 납득했어요? 예. 이거를 H가 상수함수인 경우, G가 상수함수인 경우, F가 상수함수인 경우 이렇게 풀 텐데 문제는 X는 얘를 먼저 통과하죠. 맞잖아. G하고 F가 뭐 난리를 쳐도 H가 상수함수면 그냥 상수함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H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이건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똑바로 풀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H가 상수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G랑 F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G의 개수는 2의 제곱계죠. 상수함수도 되고 아니어도 되니까. 아니 1, 2라는 원소를 1, 2에 대응시킬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1도 2가지 선택권이 있고 2도 2가지 선택권이 있어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F도 2의 제곱이겠네? 그리고 H는 2예요. 상수함수 해야 되니까 1로 몰리든가 2로 몰리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32개예요. 나중에 기억 안 할 수 있으니까 써줄게요. 여기다가 얘가 무슨 뜻이냐면 hx가 1이거나 또는 2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g가 상수함수인 경우에요. 그럼 f는 뭐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f는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g가 상수함수인 경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h요. h는 뭐라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h가 상수함수인 걸 니네는 이미 셌다고. 그러니까 이때 h는 반드시 1대1 대응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항등이거나 교차하거나. 이해됐니? 그럼 이게 몇 가지냐면 16가지입니다. 여기가 왜 2냐라고 하면 hx가 상수함수인 경우를 제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 f가 상수함수인 경우예요. 그럼 f는 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근데 g도 두 가지밖에 안 돼요. h도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g와 h는 상수함수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그래서 얘들은 g와 h가 상수함수인 경우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56인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애초부터 이렇게 안 겹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겹치게 하려면 h만 상수함수인 경우, g만 상수함수인 경우, f만 상수함수인 경우, h와 g만 상수함수고 f는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g와 f만 상수함수고 h는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h와 f만 상수함수고 g는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그리고 h와 g와 f가 모두 상수함수인 경우, 이렇게 총 7가지 케이스를 세셔야 돼요. 그게 더 짜증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다. 이게 좋다 이거야. 근데 중복되는 것도 없이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불편한 경우일 수도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이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 제가 강요할 부분은 아닌데요. 예, 가능은 하다. 다만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15번 보겠습니다. 이건 수학토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다 1 넣어보고 여기다 1 넣어봐서 이게 똑같다 이런 거 확인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며. 근데 함수의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수 전체란 말이지. 그러면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야. 이런 문제 뒤에서 나올 건데, 함수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대 우측이냐? 이대 좌측에서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공역이 치역이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함수의 y값으로 모든 실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얘는 어쩔 거야?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 연속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이제 고2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둥, 1대1 대응이라는 둥, 이렇게 해서 분기대인 함수의 연속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 역함수라는 표현을 보고, 위랑 아래에 1 넣어보면 무조건 똑같은 값이겠다 라고 예측을 했어야 되고, 실제 넣어보면 a-1로 똑같은 값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1,a-2. 좀 다르죠? 다르게 그렸는데 안 다르냐? 여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일이라서 조금 더 이 꼭지점 근처에서 얘가 조금 더 빠르게 그냥 반영해서 그린 거야. 점대칭 아니라고. 그런 생각했어? 아니 그런 생각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데 왜 아무 생각이 없어. 알겠지? 예. 그래서 서로 단 3시간 간다라고 했는데, fx는 gx가 서로 단 3시간 간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와 역함수니까 y는 x와의 교점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y는 x가 이쪽에서 접할 때 어차피 a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럼 곡선을 움직이는 건 불편하잖아. 물론 나는 안 불편해. 얘는 불편하겠지만 나는 안 불편하다고. 나는 안 불편해요. 원래 얘가 움직이는 게 맞아. yx는 고정돼 있고. 알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y는 x가 움직인다고. 어차피 상대속도의 개념 알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차 타고 있으면 옆에 차 움직이면 왜 뒤로 가지? 이런 적 있잖아. 정확하지, 그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저것 위에 있는 것도 y는 x고 아래에 있는 것도 y는 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둘 다 판별식만 쓰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먼저 판별식을 써보면, 배고프다. 얼른 끝내고 밥 먹어야지. 배고파.
A는 8분의 25가 하나 나오고요. 물론 뭐 이런 거 미분 써가지고 막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마음대로 해라. 딱히 말릴 마음은 없다. A가 4분의 11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내가 뭐라고 해서 어차피 곡선이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럼 A-2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A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거잖아. 그 레인지를 생각해보면 4분의 11부터 8분의 25까지임을 납득할 수 있죠. 아니 납득해야 돼. 끄트머리만 가지고 자꾸 답 내지 말고 부등식을 다루라고 했는데 자꾸 방정식으로 다루는 친구들 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분명히 문제는 부등식을 냈는데 혼자 방정식 풀고 있어. 그 사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양쪽 끝에만 관심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아시겠죠? 예, 그 사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까지 제가 유무리 함수까지 냈습니다. 다음 주는 토요일이 휴강이니까 나오시면 안 되고 일요일만 나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겠습니다.